방학? 방이라 해야 되나 이거 뭐랄까 정신이 없다. 누가? 선생님. 나. 저 도른지가 진짜 아시죠? 마지막 우방막 주먹만하게 막 내려가지고 유리창문 다 깨지고. 녹화되고 있어요? 네. 자, 어떤 자연수의 3을 뺀 다음 제곱수는 어떤 자연수보다 27만큼 크다고 할 때 어떤 자연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어떤 자연수이기 때문에 활용 문제 들어가면 대부분 다 우리가 하셔야 될 거는 미지수를 잘 설정하셔야 되죠. 미지수. 또 어떤 자연수를 x라고 둡시다. 어떤 자연수의 3을 빼요. 걔를 제곱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제곱한단 말이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가로를 치고 제곱하는 게 맞을까요? 가로를 치고 제곱하는 게 맞습니다. 뺀 다음에 라는 뜻이기 때문에 뺀 다음에 제곱. 그 뺀 수를 제곱하라는 얘기죠. 네. 그 숫자는 은는 이가가 붙으면 등호를 쓰시면 되죠. 어떤 자연수보다 x죠? 27만큼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 다음부터 푸시는 겁니다. 분배 2차원씩 푸는 거니까. 이건 두 개 항을 뺀 다음에 제곱한식 절대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죠.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두 개 항을 뺀 다음에 제곱한식은 이 곱셈 공식.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값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라고 정리되고 뒤쪽은 x 플러스 27 이 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7 2차 방식 끝에 는영 처리해야 되죠. 이제 동력끼리 모읍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8 0 됐죠? 그래서 이게 9, 2, 29, 18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주게 되면 이렇게 하면서 마이너스 9x 이렇게 하면서 플러스 2x 둘을 합치면 마이너스 7x 인수분해 잘 된 거고 묶으면 x 마이너스 9 x 플러스 2 0이 된 거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9 자 어떤 자연수라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가 자연수는 아니잖아요. 정답은 9가 됩니다. 어떤 자연수는 9가 되더라. 연속하는 세 짝수 혹은 세 홀수인데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미지수를 둘 수 있죠. 제일 작은 홀수 또는 제일 작은 짝수에 x를 둔다면 그 다음 수는 뭐라고 둬야 되죠? 그 x보다 얼만큼 크죠? 2만큼 크죠. 그 다음은 4.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근데 가운데 x를 둔 다음에 앞에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플러스 x 플러스 2. 가장 큰 데다 x를 둔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특별한 말 없으면 이게 제일 좋고 네. 만약 문제에서 그러니까 연속하는 세 홀수를 구할 때 가장 작은 홀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둬도 되는데 네가 구한 x는 가장 작은 홀수가 아닌 가운데 홀수이기 때문에 다시 그 x에서 2를 빼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거를 좀 꼼꼼하게 못 따진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구하라는 쪽에다가 x를 두시고 문제를 시작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 그냥 식만 잘 세우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풀 때 자꾸 물리 시간인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과학 시간 아니죠? 왜 이런 식이 왜 나왔는지 뭐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식을 잘 보시고 x는 초 시간을 뜻하는 변수인 거고 미지수인 거고 그 다음 높이는 얘가 돼요. 이게 높이에요. 그럼 높이가 100일 때 그러면 얘가 100일 때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높이가 0일 때 그럼 얘가 0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높이 0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죠? 물체가 지면에 닿았다는 뜻이죠. 물체가 지면에 닿으면 그때는 높이가 0이 됩니다. 근데 만약 3초 후 그러면 x에다 3 집어넣고 문제를 푸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이 공의 높이가 60m. 높이는 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40x가 60. 이렇게 식을 세우라는 얘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이항을 하면서 양면 5로 나누게 되면 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40x를 5로 나누면 마이너스 8x. 60을 2로 나누면 12. 인수분해. 6, 2. 둘 다 마이너스. 따라서 x는 2초 또는 6초 후에 높이 60m에 도달합니다. 답이 뭐죠? 왜 답이 두 개인가요? 두 개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물질을 써 올리면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각각 60m에 두 번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60m가 최고 높이보다 밑에 있다면 두 번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도달하는 게 처음에 올라갈 때 60m, 두 번째는 내려올 때 60m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두 개일 수도 있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고요. 활용을 식만 세우시면 내용은 별로 없죠. 식이 세우는 게 어렵지 풀이는 일반적인 2차 방식 문제보다 쉬워요. 풀이 자체는. 식이 좀 복잡해서 그런 거니까 식만 잘 세우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참 주구장창 많이 했던 문제들인데 다음처럼 원래 길이 40m, 20m짜리 저런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었는데 저기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길을 냈죠. 길을 냈을 때 길을 제외한 나머지 땅의 넓이를 구하시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땅 넓이 구하겠다고 이것 따로 구해서 넓이를 구하시는 게 아니죠. 네. 아니면 뭐 그렇게 따로따로 구하는 문제가 당연히 아니겠죠. 전체 넓이에서 여기는 직사각형 넓이와 여기는 직사각형 넓이를 빼면 됩니다. 그럼 가운데 겹치는 거 어떻게 할 거니? 이거는 두 번 뺐으니까요. 한 번 더 셈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넓이를 1번, 여기 넓이를 2번, 이 가운데를 3번이라고 둔다면 20과 40을 곱한 800에서 1번 넓이 빼고 2번 넓이 빼고 근데 1번과 2번을 빼면 3번이 두 번 빠지기 때문에 한 번은 더해주고 뭐 이렇게 풀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좋은 풀이는 아닙니다. 그럼 가장 좋은 풀이는 뭡니까? 그러면 이런 느낌을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 여기 선생님이 까만색 이 전자칠판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만큼의 책이 있어요. 그럼 이 책의 넓이를 뺀 나머지 칠판의 넓이를 구하라면 전체 넓이에서 이 공책 넓이를 빼면 되는데 혹시 공책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으면 아까랑 생긴 땅의 모양은 다르죠. 여기는 여기만 빠지고 나머지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쪽이 빠지면서 나머지가 있는 부분이라 모양은 다르지만 넓이는 같겠죠. 근데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넓이를 구할 때 이 땅 여기 길이 있잖아. 저 길의 넓이를 계산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저 길을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붙이시면 돼요. 길을 한쪽으로 이렇게 모으는 거죠. 여기다 길을 그럼 저쪽에는 세로 세워져 있는 길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는 한쪽으로 이렇게 길을 몰아버리시는 거예요. 어느 쪽에 있든 간에 아까도 잠깐 봤잖아요. 저 길이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이 길이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저 길의 넓이를 뺀 나머지가 땅의 넓이기 때문에 여기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40-x, 여기는 20-x. 그죠? 땅의 넓이는 그럼 40-x 곱하기 20-x가 땅의 넓이가 되고 그 땅의 넓이가 576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시면 되죠. 길을 제외한 땅 넓이가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방정식 푸시는 거예요.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40x,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60x 곱하면 플러스 800인데 이게 넘어오면 800에서 576을 빼야 되죠. 그럼 남은 게 플러스 224가 남죠. 그럼 224의 약수 중에 또 60이 된 걸 찾아야 되는 거죠. 뭐 소인수분해 하셔야 되죠. 224. 뭐 금방 떠오르면 다행이고 안 떠오르면 뭐 소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2로 112. 아직 60 차이가 안 나죠? 다시 2로 여기는 56. 딱 60이 되네요. 얘는 4랑 56의 곱. 둘 다 마이너스. 따라서 x는 4 또는 56인데 56일 리 없잖아. x가 56이면 이 가로나 세로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그렇죠? 그러니까 x는 4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활용은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머리도 좀 굴리시고 그러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설화중학교에서 몇 년 전쯤에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설화중학교에서
아니 이 문제 아니구나. 이건 자연수학이구나. 이거 말고 아까 봤는데 이거 몇 년 전 설화중학교에서 이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는데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선생님 이게 왜 많이 틀린 문제죠? 대각선 개수 2분의 n-3 그 대각선이 54 식이 저절로 세워지고 양변이 2를 곱하죠? n 곱하기 n-3 2를 곱하면 108 물론 얘는 이렇게 푸는 거긴 합니다. 전개해서 이거 넘기면 이렇게 돼서 이걸 인수분해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필요는 없고요. 만약 이 문제가 풀이가 출제됐다면 여기서 답을 구하시면 돼요. 이 n이 자연수고 이 자연수가 3 작죠. 그럼 어떤 자연수와 3 작은 자연수를 곱해서 108을 찾는 거니까 108의 약수 중에 차이가 3 나는 두 약수를 찾으시면 돼요. 그게 누가 있죠? 108을 2로 나누면 54, 2로 나누면 27, 3으로 나누면 9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얼마냐면 10이고 얘가 9거든요. 여기다 11을 주고 여기다 9를 주게 되면 이게 108이 나오죠. 따라서 n값은 12. 근데 왜 어떤 포인트에서 빼가지고 많이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그냥 원래 한번 추리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면 지금 얘네는 중2잖아. 네. 중3이면 이걸 한참 연습하고 시험을 본 애들이 있거든. 여러분보다 얘도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도 이 문제를 여러분 지금 보기에도 저 정도면 틀릴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지금 중2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2차 방식을 활용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설명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문제인데 중3이 이런 문제를 수십 번 다뤄봤던 친구들이 이걸 틀렸다고? 왜 틀렸을까요? 응? 뭐라고? 간단해요. 간단해. 한다네요? 음. 이게 2차 모형식인지 아니에요. 시험 직전 날까지도 이 문제를 풀었는데 그 다음날 틀린 애들도 있어요. 문제가 똑같지 않아서 그래요. 뭐가 달라졌을까 문제? 문제를 바꿔놨어 학교에서. 문제를 바꾸는 바람에 애들이 전날에도 풀었는데 그 다음날 틀렸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뭘 바꿨을까요? 재학생은 개수가 아니라 다른 거. 아니 개수야 뭐 사실 답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뭐 54가 아니어도 다른 숫자를 집어넣어도 답만 나오면 되는 거라. 왜 틀렸을까요? 뭐 적었길래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저걸 안 준 거예요. 저 식을. 이게 없이 그냥 n각형의 대합선 개수가 54일 때 몇 각형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중3이 되니까 대각선 개수 구하는 공식을 배운 지가 한 2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 풀 때는 그냥 의뢰,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거죠. 아니 뭐 식이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이 문제는 대각선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대각선 개수의 공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얘가 얘라는 걸 알고 방정식을 푸는 문제니까 이건 신경도 안 썼던 거지. 근데 학교에서 갑자기 이걸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막 나한테 어떻게 저거 식을 안 주고 내는 바람에 애들이 생각보다 틀린 애들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뉘앙스가 학교 선생님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느낌. 왜 너무해? 이거 중1 때 배웠잖아. 중1 때 배운 공식을 왜 줘야 돼? 야 그렇게 따지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눠서 규칙도 써줘야 되니? 너 초고등학교 덧셈 배웠잖아. 덧셈은 이런 규칙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를 냈어. 풀어봐. 그러지 않잖아. 그러면은 수학은 배운 거는 얘기 안 해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대각선 공식을 왜 알려줘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본인이 연습이 충실히 안 된 거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지. 대각선 공식을 중1 때 배운 건데 그걸 왜 알려줘야 돼 학교에서? 전혀 문제 지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잘 낸 문제야. 애들 정신 차려야 돼. 공부를 너무 똑바로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답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거 나올 때마다 의뢰 갖다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안 배운 게 혹시 나와 있어. 그거는 여러분이 모를까봐. 이런 문제 있죠? 예를 든다면 좀 전에 잠깐 봤던 근데 진짜 재학생 뭐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는 1부터 n까지 합은 다음일 때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따로 배우진 않았잖아. 이거 따로 언제 배우냐면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등차 수열에 합할 때 이게 나와요. 근데 중학생들은 아직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까지는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 하잖아요. 뭐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친구들은 있겠지만 수학적인 논리력을 통해서 1부터 n까지 합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만들어집니다라는 걸 모르는 친구가 있으니까 이거는 알려주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나왔으면 또 이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가르치지도 않고 배운 적도 없는 문제를 이렇게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아까 같은 문제는 전혀 문제로 지장이 없고 나는 박수 쳤어요. 선생님 잘하셨다. 니네 정신 차려야 된다. 뭐 공부 이렇게 대충 하냐. 막 뭐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선생님 그래서 진짜로 그 뭐냐 대학생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그러니까 저런 놈이 있다니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 저런 놈이 있다고. 대학생 구하는 공식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오각형할때 많이 그때 설명했었죠. 여기서 대학생을 그어야 돼. 근데 대학생 그으려면 꼭지점이 총 몇 개냐면 5개가 있잖아요. 네. 그럼 5개 쪽으로 점을 그어야 되는데 못 긋는 점이 있죠. 자기 자신한테 못 긋고 이웃한테도 못 긋고 몇 개만 그을 수 있나요? 2개만. 왜 2개니? 아까 말한 전체 꼭점 개수 중에 전체 5개 중에 대각선을 그으려고 하니까 못 긋는 점이 여기. 기본적으로 3개가 빠져나가죠. 여기도 5 빼기 3. 얘도 5 빼기 3. 얘도 5 빼기 3. 얘도 5 빼기 3이에요. 그럼 2개씩이라는 얘기죠. 각자 2개씩 5번이 있네요. 각자 2개씩 5번. 근데 이게 대각선 총수가 아니죠. 이유는 이쪽과 이쪽이 서로 중복이 되잖아요. 네. 이쪽에서 그었는데 이쪽에 다시 긋고 있죠. 대각선 하나인데 2번 긋기 때문에 2로 나누죠. 이걸 일반화시킨 게 앞에 있는 5는 전체 꼭점 개수, 뒤에 있는 5-3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라고 배웠죠. 기억나요? 그 단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n 빼기 3. 빼기 3의 정체는 자기 자신과 이웃하는 양쪽. 걔를 2로 나누게 되면 대각선의 총 개수가 나온다. 2를 나눈 거는 중복되기 때문에. 꼭지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중복 2번. 그래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나오죠. 근데 이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고등학생이 되면 또 다시 하나 더 배워요. 또 다시 배워요. NCE, -N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이건 그때 가서 조합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의 개념을 2가지로 설명하는 건데 둘 다 알면 좋고 고등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데 여기 있는 문제들 여러분이 좀 머리를 굴리셔야 됩니다. 좀 머리를 굴리세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연습 문제들을 이제 과제로 푸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과제가 좀 많아지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금 오늘은 진도를 사실은 뒤에 있는 2차 함수로 오늘 진도를 나갈 생각이었는데 네. 이쪽에 양이 좀 과제 분량이 꽤 많고 또 이제 천천히 여러분들 이제 학교 시험 기간에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중3 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또 중3 거를 너무 많이 진도 나와서 중학교 2학년 거 공부하는 시간이 좀 많이 또 소모가 되면 안 되니까 일단 오늘은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금 잠깐 5분 쉬었다가 이쪽 부분부터 있죠? 저에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있는 오늘 활용 일단 여기까지 쭉 풀고 그 푼 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고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부분은 이제 다음 주 여기는 다음 주 주말까지 이제 과제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잠깐 5분 쉬었다가 여기까지 푸는 걸로 할게요. 자, 5분 쉽시다.